안녕하세요. 비뇨의학과 백종현입니다. 오늘은 살다가 한 번쯤은 경험해 볼 수 있는 옆구리 쪽의 통증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비뇨기과적으로 옆구리 통증을 할 때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보통 생각합니다. 첫째, 요로결석. 둘째, 요로감염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요로결석의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통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옆구리가 이제 굽어질 정도의 심한 통증으로 내원을 하시기도 합니다. 동시에 혈뇨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혈뇨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작스럽게 통증이 있으면서 열이 주 증상은 아닌 상태라면은 빠르게 비뇨기과로 내원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신우신염도 옆구리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석과는 다르게 완만한 통증의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요. 어제보다 오늘이 심하고 또 그제보다는 어제가 심하고 이런 양상을 보이게 되면서 대개는 38도 이상의 고열로 혹은 몸살 이런 것들로 내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이 있을 때 옆구리 통증이 있게 되면 저희는 내원하셔서 일단 결석과 요로 감염에 대해서 소변검사 및 피검사 그리고 CT 촬영을 하게 됩니다. 결석의 진단에 있어서 CT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엑스레이라든지 초음파를 통해서도 결석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결석의 정확한 위치 및 결석의 크기 등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CT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CT를 통해서 결석의 위치를 파악을 했다라고 하면 결석에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기다리는 방법. 물 많이 드시면서 생활하시면서 기다렸을 때 나올 수 있는 결석이 있고요. 두 번째, 체해 충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취하에 내시경으로 수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석은 콩팥에서 보통 만들어져서 방광까지 내려오는 그 길목을 요관이라고 하는데 콩팥에서 결석이 만들어져서 일정 무게가 되면 이제 굴러 떨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요관이 우리 이제 수도 파이프라인처럼 가느다란 관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수도 파이프라인에 휴지나 이런 것들이 걸렸을 때 물이 역류되는 것처럼 결석이 내려가다가 그 요관에 걸려버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 심한 통증이 있게 되는데 요관의 길이가 20 몇 cm 정도로 대단히 길기 때문에 상부, 중부, 하부로 나눴을 때마다 각각의 증상이 다르게 됩니다. 상부에 요관이 있었을 때는 주로 옆구리의 통증을 유발하면서 동시에 구역감이나 구토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점점 결석이 내려올수록 아랫배 통증이 심해지고 또는 배뇨의 불편감이랄지 하부요로 증상, 소변을 자주 본다든지 소변 볼 때 통증이 있다든지 이런 증상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긴 요관이기 때문에 결석의 위치에 따라서도 치료 방법이 조금 달라지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결석은 환자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이제 통증을 주로 말씀을 많이 하시겠지만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통증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능이 빠르게 좋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결석이 계속해서 요관에 있게 되면은 뒤로 소변이 내려가지 못하게 되고 그 압력이 계속해서 콩팥에 영향을 미치면서 콩팥 압력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러한 시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불가역적인 손상, 다시 말해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이 시작됩니다. 그 시간 안에 결석을 최대한 빠르게 빼주는 것도 통증만큼이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감염입니다. 요로결석이 생기게 되면 소변이 잘 내려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정체되는 물에서 쉽게 말하면은 이제 고인물에서 감염이 생기는 것처럼 요로감염이나 신우신염, 요관염 등이 쉽게 오게 됩니다. 열이 나는 결석은 되도록이면 빠르게 치료해 주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무작정 기다리는 것만이 오히려 답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부 요로에 있고 크기가 작은 결석이라고 하면 한 1, 2주 정도는 물 많이 마시면서 또 약제, 요관의 연동운동을 증진시켜주는 약제를 사용하면서 볼 수 있지만 중부나 상부 요관, 다시 말해서 결석이 내려오는데 시간이 꽤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 결석이나 아니면 크기가 너무 커버린 결석 같은 경우에는 내려올 가능성이 매우 적기 때문에 체해 충격 혹은 빠르게 수술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결석이 빠지고 나서 본인께서 이제 통증이 없네 라고 해서 이제 결석이 이제 끝났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칫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결석은 대개는 움직이면서 통증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버린 결석이 생각보다 아프지 않으면서 아주 오랫동안의 시간을 지나다 보면요 결석이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통증이 없어졌다고 해서 결석이 해결됐다고 보기보다는 영상학적인 검사를 통해서 결석이 완전히
빠졌는지를 꼭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옆구리 통증의 흔한 원인 중에 하나인 신우신염은 그 자체로도 심한 감염일 뿐만 아니라 자칫 폐혈증의 위험성도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열이 나면서 옆구리에 통증이 있다고 했을 때 바로 내원하셔서 정맥주사로 항생제 주사 치료를 받거나 혹은 증상이 경한 경우에는 경구약으로 항생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로 감염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라고 했을 때도 혹은 방광염에 의해서 반복되거나 아니면 요로기계 기형에 의해서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뇨기과적으로 옆구리의 통증이 갑자기 발생했다, 혹은 열이 났다, 혹은 구역감이나 구토가 있다, 혹은 허리가 아프다, 혹은 아랫배 쪽으로 통증이 옮겨간다라고 했을 때 지체 없이 비뇨기과적 진료를 위해서 내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